안녕하세요. 현명한 텃밭지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을 내내 정성껏 키운 주황빛 당근을 수확해서 저장고에 고이 모셔뒀는데 막상 겨울에 꺼내 먹으려니 이게 웬걸 끔찍하게 쓴맛이 나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달콤할 거라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죠. 대부분은 저장고의 온도나 습도를 탓하지만 사실 진짜 원인은 훨씬 이전에 바로 가을 수확철에 당신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하나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당신의 당근을 쓴맛 폭탄으로 만드는 바로 그 결정적인 실수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완벽한 해결책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당근이 왜 단맛을 내는지부터 간단히 알아볼까요? 당근은 식물의 뿌리입니다. 잎에서 만든 영양분, 즉 설탕을 이 뿌리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죠. 그래서 우리는 아삭하고 달콤한 당근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당근은 위협을 느끼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방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쓴맛의 주범인 아이소쿠마린 같은 테르페노이드 계열 화합물입니다. 쉽게 말해 당근이 나 지금 위험해 라고 외치며 내뿜는 일종의 화학적 경고 신호인 셈이죠. 따라서 당근이 쓴맛을 낸다는 것은 저장 과정 어딘가에서 당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달콤한 배신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저장고 문을 엽니다. 그 안에는 가을 햇살을 가득 머금은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주황색의 당근들이 잠들어 있죠. 보기만 해도 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카레나 샐러드를 해먹을 생각에 부풀어 몇 개를 집어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당신의 미간은 찌푸려집니다. 이게 무슨 맛이죠?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고 혀를 아리게 하는 쓴맛만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지난 가을 땀 흘려가며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았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배신감.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당근이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올해 당근 농사는 실패했네, 혹은 저장고가 문제인가 라며 자책하거나 환경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바로 당신의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근에서 쓴맛이 나면 대부분 저장고의 온도가 너무 높았거나 습도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상적인 당근 저장 온도는 섭씨 0도에서 4도 사이, 습도는 95% 정도로 매우 높아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당근이 시들거나 썩기 쉽죠. 하지만 이것들은 쓴맛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당근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부수적인 요인에 가깝습니다. 즉, 이미 스트레스를 받을 준비가 된 당근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역할일 뿐, 쓴맛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스위치를 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흙을 제대로 털지 않아서 그렇다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장 용기가 문제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핵심을 비껴간 추측일 뿐입니다. 진짜 범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조용히 당신의 당근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물의 스트레스입니다. 식물은 동물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변 환경이 나빠지거나 공격을 받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쓴맛 성분인 아이소쿠마린도 바로 그런 방어 물질 중 하나입니다. 원래 당근에는 이 성분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근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마치 공장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듯 이 쓴맛 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벌레가 갉아먹거나 병균이 침투하거나 물리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말이죠. 이 쓴맛을 보고 다신 나를 건드리지 마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쓴 당근은 저장고 안에서 조용히 생존 투쟁을 벌인 끝에 만들어진 전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조용한 저장고 안에서 당근을 이토록 처절한 싸움으로 내몬 것일까요? 쓴맛의 화학적 정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테르페노이드 계열 화합물.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 숲에 가면 나는 상쾌한 향기. 바로 피톤치드가 이 계열에 속하죠. 식물이 해충이나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살균제 같은 겁니다. 당근이 만드는 아이소쿠마린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당근 입장에서는 자신을 썩게 만드는 곰팡이나 박테리아의 공격을 막아주는 고마운 방패인 셈이죠. 하지만 인간의 혀는 이 물질을 매우 불쾌한 쓴맛으로 감지합니다. 마치 당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뿌리는 페퍼 스프레이를 우리가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쓴맛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생성되기 시작하면 당근 본연의 단맛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당근이 왜 스스로 쓴맛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 그리고 왜 당근은 이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스트레스는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흙 속에서 평화롭게 자라던 당근이 수확되어 저장고로 옮겨지는 그 짧은 전환기에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밭에 있을 때 당근은 안정된 환경에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뿌리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되죠. 하지만 수확의 순간 당근의 삶은 180도 바뀝니다. 땅에서 강제로 뽑히고 잎과 줄기가 잘려나가고 다른 당근들과 함께 상자에 담겨 어둡고 낯선 곳으로 옮겨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당근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자 스트레스입니다. 인간으로 치면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끌려나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좁은 방에 갇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상처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쓴맛을 만들어내는 스위치를 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침묵의 암살자가 등장하면서 비극은 완성됩니다.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침묵의 암살자, 바로 에틸렌 가스입니다. 에틸렌은 식물의 성장과 노화를 조절하는 천연식물 호르몬입니다. 바나나를 익게 하고 토마토를 빨갛게 만들고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많은 과일들이 스스로 이 에틸렌 가스를 내뿜으며 후숙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덜 익은 과일을 익은 과일과 함께 두면 빨리 익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이로운 호르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당근에게 에틸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당근과 같은 뿌리 채소에게 에틸렌은 이거라 라는 신호가 아니라 주변에 무슨 일이 생겼다, 위험하다 라는 스트레스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 신호를 감지한 당근은 즉시 방어 태세에 돌입하고 앞서 설명한 쓴맛 물질인 아이소쿠마린을 미친 듯이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즉, 에틸렌 가스는 당근의 쓴맛 스위치를 누르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반가쇠인 셈입니다. 이제
당신이 가을에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근을 에틸렌 가스를 내뿜는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보관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범인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방출하는 과일로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을에 수확한 사과와 당근을 같은 저장고나 지하실에 보관하곤 합니다. 심지어 같은 상자에 담아두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당근에게 스스로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뿐만이 아닙니다. 배, 토마토, 감, 바나나, 멜론, 살구 등 후숙하는 대부분의 과일이 에틸렌 가스의 주범입니다. 감자 역시 소량의 에틸렌을 방출하며 특히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 양이 늘어납니다. 당신은 그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함께 두었을 뿐이지만 그 행동이 보이지 않는 화학 전쟁을 일으켜 당신의 소중한 당근을 쓴맛 폭탄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 사과가 당근에게 최악의 적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과 한 알이 뿜어내는 에틸렌 가스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비유하자면 조용한 도서관에 요란하게 울리는 알람 시계를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알람 소리지만 곧 그 소리는 도서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죠. 마찬가지로 저장고 안에 있는 사과 하나가 뿜어내는 에틸렌 가스는 공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 주변의 모든 당근에게 스트레스 신호를 보냅니다. 당근은 이 신호를 받고 내 주변에서 누군가 썩거나 상처를 입었구나. 곧 내 차례일지도 몰라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 쓴맛이라는 방어벽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아주 적은 농도의 에틸렌 가스만으로도 이 반응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단 몇 개의 사과만으로도 창고 전체의 당근을 못 먹게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과는 사과끼리, 당근은 당근끼리라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은 절대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룸메이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쓴맛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에틸렌 가스에 노출되어 쓴맛을 내기 시작한 당근은 스스로 또 다른 스트레스 신호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나 지금 공격받고 있어. 너희도 대비해 라는 메시지를 주변의 건강한 당근들에게 보내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처음에는 사과 옆에 있던 몇 개의 당근만 썼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쓴맛은 마치 전염병처럼 저장 상자 전체, 나아가 저장고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는 멀쩡했던 당근이 겨울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써지는 이유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틸렌 가스는 당근의 노화를 촉진시켜 더 빨리 시들거나 썩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의 저장고는 쓴맛과 부패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가을날 무심코 사과 한 봉지를 당근 상자 옆에 놓아둔 그 순간부터 시작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문제는 과일만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당근 역시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는 또 다른 주범입니다. 수확하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부러지거나 긁히거나 멍이 든 당근이 있다면 그 상처 부위에서 에틸렌 가스가 새어나옵니다. 식물에게 상처는 곧 죽음의 위협과도 같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하고 주변 조직에 위험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에틸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상처에서 피가 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따라서 상처 입은 당근 하나를 건강한 당근 무더기 속에 넣어두는 것은 썩은 사과 하나를 넣어두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그 상처 입은 당근이 내부의 적이 되어 주변의 모든 당근을 쓴맛으로 물들이는 연쇄 반응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확 과정에서의 세심한 주의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겨울 내내 먹을 당근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친 수확과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을 수확할 때 시간 절약을 위해 잎을 잡고 힘껏 뽑아 올리거나 뾰족한 도구로 마구 파헤치곤 합니다. 또는 수확한 당근을 바구니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기도 하죠. 이 모든 과정에서 당근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세한 상처와 멍이 생깁니다. 당근의 끝부분이 부러지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죠. 앞서 말했듯이 이 모든 상처는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는 원인이 됩니다. 당신은 그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저장고 안에 수십 개의 작은 에틸렌 폭탄을 설치한 셈입니다. 이 폭탄들은 저장고 안에서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터지면서 주변 당근들을 쓴맛의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따라서 당근 농사의 성공은 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확해서 저장고에 넣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섬세한 손길을 유지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부적절한 큐어링 과정입니다. 큐어링, 추링. 우리말로는 아무리 처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확한 작물의 상처를 자연적으로 치유시켜 저장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고구마를 수확한 뒤 며칠간 따뜻한 곳에 두는 것이 대표적인 큐어링의 예입니다. 당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확 과정에서 생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들은 이 큐어링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물고 단단한 보호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상처를 통한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병균의 침투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면 당연히 에틸렌 가스 발생도 줄어들겠죠. 이상적인 당근 큐어링 방법은 수확 후 흙만 살살 털어낸 상태로 그늘지고 서늘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하루나 이틀 정도 넓게 펼쳐두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과정 하나가 당근의 저장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쓴맛을 예방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수확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드러움입니다. 당근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당근을 뽑기 전에 주변 흙을 쇠스랑이나 삽으로 깊게 파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흙이 단단한 상태에서 잎만 잡고 억지로 뽑으려고 하면 잔뿌리가 끊어지거나 주된 뿌리에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흙을 부드럽게 한 뒤에는 당근의 잎 바로 아랫부분, 즉 뿌리가 시작되는 단단한 부분을 잡고 지그시 힘을 주어 수직으로 뽑아 올립니다. 절대로 잎이나 줄기만 잡고 당기지 마세요. 잎이 떨어져 나가면서 당근 머리 부분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수확한 당근은 땅에 던지지 말고 바닥에 부드러운 것을 깐 상자나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최대한의 정성과 부드러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겨울철 당신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수확 후 당근을 씻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것은 텃밭지기들 사이에서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 저장을 목표로 한다면 씻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근 표면에 묻어있는 흙은 당근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얇은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흙이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주고 미세한 상처를 막아주는 것이죠. 물로 깨끗하게 씻는 과정에서 수세미나 손의 압력으로 인해 당근 표피에 수많은 미세한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흠집들은 병균이 침투하는 경로가 되거나 에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수확 후
그늘에서 흙을 살짝 말린 뒤 부드러운 장갑을 낀 손이나 솔로 굵은 흙덩어리만 살살 털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먹을 당근이라면 깨끗하게 씻는 것이 좋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 저장할 당근이라면 흙을 약간 묻힌 채로 보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수확 직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잎이과 줄기 제거입니다. 보기에는 푸릇푸릇하고 예쁜 당근 잎이지만 장기 보관에 있어서는 최대의 적입니다. 잎은 수확된 후에도 살아있습니다. 계속해서 호흡하고 수분을 증발시키죠. 이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와 수분을 어디서 얻을까요? 바로 우리가 먹으려는 뿌리, 즉 당근에서 모두 빼앗아 갑니다. 잎을 그대로 둔 차에 보관하면 당근은 잎에게 모든 양분을 빼앗겨 금방 쭈글쭈글해지고 식감이 물러집니다. 이것은 당근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며 당연히 쓴맛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수확하자마자 밭에서 바로 잎과 줄기를 잘라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를 때는 뿌리에서 약 1에서 2cm 정도 남기고 잘라내어 뿌리 윗부분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당근을 봄까지 싱싱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을에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치명적인 실수들을 예방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상적인 저장 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근을 위한 최고의 환경은 바로 차갑고 어둡고 습한 곳입니다. 온도는 섭씨 0도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거의 얼기 직전의 온도죠. 이 낮은 온도는 당근의 호흡을 최소화시켜 에너지 소모를 줄여줍니다. 마치 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습도는 90에서 95%로 매우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당근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이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에서는 금방 수분을 잃고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리고 완벽한 어둠은 당근의 싹이 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곳이 바로 전통적인 지하실이나 저장고 혹은 김치냉장고의 야채 보관 모드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 조건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보관할지가 중요합니다. 당근을 그냥 상자에 담아두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젖은 모래나 톱밥 혹은 피트모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재료들은 당근을 위한 완벽한 침대가 되어줍니다. 첫째, 이들은 높은 습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줍니다. 모래나 톱밥에 물을 뿌려 촉촉하게 만든 뒤 당근을 묻어두면 마치 흙 속에 있는 것처럼 당근이 마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근들이 서로 직접 닿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당근 하나에 곰팡이가 피거나 썩기 시작하더라도 모래나 톱밥이 물리적인 장벽 역할을 해주어 다른 당근으로 병이 번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완벽한 어둠과 서늘함을 제공합니다. 이 방법은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온 지혜로운 저장법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따라하기 쉬운 양동이 보관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멍이 뚫리지 않은 커다란 플라스틱 양동이나 고무대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모래나 톱밥을 준비하세요. 건설 현장의 모래보다는 원예용 모래가 더 좋습니다. 모래를 양동이에 약 5cm 두께로 깔아줍니다. 그리고 분무기를 이용해 모래가 살짝 축축해질 때까지 물을 뿌려줍니다. 흙을 털고 잎을 자른 당근을 서로 닿지 않게 모래 위에 가지런히 눕힙니다.
그 위에 다시 모래를 덮어 당근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양동이를 층층이 채워나갑니다. 맨 위는 모래로 덮어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양동이는 서늘한 지하실이나 베란다, 창고 등에 보관하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맨 위 모래의 습도를 확인하고 너무 말랐다 싶으면 분무기로 물을 조금씩 보충해주면 봄까지 아삭하고 달콤한 당근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저장고에 보관 중인 당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어 저장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곰팡이나 부패의 징후입니다. 만약 썩거나 무르기 시작한 당근이 보인다면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썩은 당근 하나가 주변의 모든 당근을 오염시키는 내부의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당근이 너무 말라 쭈글쭈글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장 환경이 너무 건조하다는 신호이므로 모래나 톱밥에 수분을 보충해주거나 주변에 물을 담은 그릇을 놓아 습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당근에서 잔뿌리가 자라거나 싹이 트기 시작했다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빛이 들어온다는 증거입니다. 더 서늘하고 어두운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관심과 점검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성공적인 장기 저장의 마지막 비결입니다. 자, 이제 내년 가을에는 달콤한 성공을 거둘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배운 핵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수확은 최대한 부드럽게. 당근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둘째, 수확 즉시 잎과 줄기는 뿌리에서 1cm만 남기고 잘라내세요. 셋째, 씻지 말고 흙만 살살 털어낸 뒤 서늘한 그늘에서 하루 이틀 큐어링 과정을 거쳐 상처를 아물게 하세요.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사과, 배, 토마토와 같은 에틸렌 가스를 내뿜는 과일과 함께 보관하지 마세요. 당근은 당근만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갑고 어둡고 습한 곳에 촉촉한 모래나 톱밥을 이용해 보관하세요. 이 5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당신의 저장고는 더 이상 쓴맛의 비극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라 봄까지 달콤함을 선물하는 보물 창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은 절대로 배신당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혔던 당근의 쓴맛은 저장고의 신비로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을날 우리의 작은 무관심과 잘못된 상식이 만들어낸 명백한 과학적 결과였습니다. 에틸렌 가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몰랐기에 우리는 당근에게 최악의 룸메이트인 사과를 붙여주었고 수확 과정에서의 작은 상처들이 연쇄적인 비극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쓴맛의 원인부터 예방법, 그리고 완벽한 저장법까지 모든 무기를 갖추게 된 셈이죠. 오늘 배운 지식은 단순히 당근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농작물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텃밭지기로 거듭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당근 보관 비법이 있나요? 아니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